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습입니다. ITQ 엑셀 2019년 11월 정기검정 A형 실전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 실행 및 로그인 절차는 생략하고요. 바로 2010 버전 엑셀 실행시킨 다음에 답안 저장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아이콘 클릭. 자, 문제지 배포보다 문제지에 보면 요구 조건에 고정적으로요. 수험자 유의사항의 저장 위치는 문서의 ITQ 폴더, 파일명은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 한 다음에 저장 버튼 클릭해서 답안 저장하면 되겠고요. 상단에 제목 표시줄에 저장되어진 파일명이 뜹니다. 다음 고정적인 요구 조건으로서요. 네,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 해당 모든 시트의 A 연럽이는 1로 하라. 그리고 각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하라 라는 요구 조건이 불변입니다. 시트 1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왼손으로 놀고 있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채 시트 3을 선택하면 시트 1부터 3까지가 뚝딱 같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시각적으로 구분은 제목 표시줄에 그룹이라고 대갈로 구름이 보이면 3개의 시트 다 선택됐고 A열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연럽이 선택, 연럽이 값을요 1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클릭. 됐죠? 네, 3개 다 몽땅. 자, 바로요. 네, 시트 이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1 더블 클릭, 제1작업 엔터키,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작업 입력하세요. 네, 제2작업 엔터키,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시면 돼요. 네, 제4작업은요 나중에 그래프를 처리할 거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 반드시 제1작업이 선택된 상태로 문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 1작업으로 넘어가서요. 1작업으로 넘어가서 출력 형태를 보고요. 출력 형태의 내용부터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도형 제목과 결제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네, B4에서부터 J14까지 범위 영역 문제지 답안 파일에 B4부터 J14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제지 보면서요. 답안 입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제 시험장에서는 해당 문제지가 페이퍼로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지가 종이로 주어지기 때문에 보면서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현재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화면에 이렇게 띄웠습니다. B4, 모집, 코드, 엔터.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CB-0410, 엔터. BC-0315, 엔터. 숫자 키패드 이용하는 게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BC-0901, 엔터. JC-1012, 엔터. BC-0620, 엔터. CB-0401, 엔터. BC-0622, 엔터. JC-1101, 엔터. 그 다음에 내용 다 입력하세요. 비정기 슬러시 월 1회 모집 인원 갈로 열고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고 의 평균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밑에도 다 입력하세요. 봉사 장소 복지관의 전체 비율 엔터. 시사셀 봉사명 엔터. 바자회 보조 미용 서비스 띄어쓰기도 고려합니다. 멘토링 교육 시설 봉사 경로식당 생활지원 컴퓨터 교육 보조 엔터. 성장 멘토링 엔터. D4셀 열너비 열 경계에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네, 전체 너비 맞춰가지고 자동 너비 조절하면 되겠고 봉사 장소 센터 복지관 복자 입력하면 그냥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재활 옆에 복 입력하고 엔터, 센 입력하고 엔터, 복 입력하고 엔터, 재 입력하고 엔터. 이 사실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2사셀부터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정기 2사셀 활동 주기 엔터 비정기 슬러시 월 1회 엔터 비 그냥 엔터 정기 슬러시 매주 한 칸 띄고 1회 엔터 정기 틀리니까 다 입력해야 됩니다. 매주 주말 엔터 비 그냥 엔터 정기 틀리네. 네. 정기 슬러시 매주 매일 엔터 정기 슬러시 매주 1 엔터 정기 슬러시 매주 월수 엔터 3, 4 갈로그램 입력하지 않습니다. 봉사 시간 8 엔터 6 엔터 24 엔터 48 엔터 8 엔터 48 엔터 16 엔터 32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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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인원 줄바꿈 네 Alt키 누른 채 Ent키를 눌러야지 Alt키 누른 채 Ent키를 눌러야지 한 줄에 두 줄 이상 입력할 수 있어요. 왼손으로 Alt 누르고 엔터 갈로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고 엔터 1 심표 입력하지 마세요. 1347 숫자값 입력하세요. 750 엔터 1850 엔터 1125 엔터 1500 엔터 1120 엔터 500 엔터 1831 엔터. 자, 옆에 뭐 입력하는 게 있는데 네, 그대로 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보면서요. 최저 이대로 다 입력할게요. 최저 가려가지고 네, 한 칸 띄고 신청 인원 갈로 열고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기 엔터. 그 다음에 봉사명 입력하고 엔터. H4셀 입력 내용은 두 줄이네요. 네, 신청 인원 입력하고 Alt키 누른 채 엔터. Alt키 누른 채 엔터 눌러야지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할 수 있어요. 엔터. 숫자값 1450 엔터 568 엔터 954 1450 1650 1350 467 엔터 1321 엔터 엔터. 바자의 보조 입력하지 마세요. H14셀은 나중에 저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할 겁니다. 봉사 시작일 봉사 시간 마지막이 보통 네 여기는 마지막 순위네요. 네 보통 비고였는데 순위까지 우선 데이터 입력했습니다. 네 보여드리면 자 우선은 출력 해보고요. 네 열과 열 경계선 드래그 해가지고 열너비 맞춰가지고요 문제지 조건에 맞게끔 네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모집 이름 봉사하면 봉사 장소 활동 주기 좀 더 넓어져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봉사 시간 모집 이름 봉사 시작일 좀 넓어져야 되겠고, 네, 봉사 시작일 넓어져야 되겠고, 순위,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까지 완성했고요. 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조건에 보면 조건사항이 있어요. 그 외에 명기되지 않은 조건사항, 조건 외 편집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외 편집은 말 그대로 조건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네, 어디에 조건이 없는데 1작업 밑에 보면 조건 7개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뭔데 테두리 설정 그리고 해당 셀 병합하고 이 부분이 단계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의 편집 사항입니다. 조건의 편집 B4부터 제24 영역의 테두리 설정 그리고 네, 병합 숫자 데이터 표시 형식 조정 행높이 설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조건 없고 출력 형태 보고 맞춰야 돼요. 자, B4부터 J14까지 테두리부터 먼저 설정하도록 하겠는데 홈 탭에 글꼴의 테두리 펼침 버튼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바깥쪽 자, 굵은 상대 테두리요. 네, 굵은 상대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상대 테두리 한번 됐습니다. 네. 조건의 편집 사항이지만 B4부터 J14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해줘야 될 부분으로 조건 1에 보면 네. 정렬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어요. 네. 그리고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 11포인트 하라 이거 빼먹었네요. 네. 그러면은 모든 데이터 선택해서 해줘야 될 사항인데 우선은 지금 현재 제가 체킹의 사항은 뭐냐면은
정렬 우선 요 부분, 네, 하고, 그 다음 전체 글꼴 조정할게요.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운데 맞출게요. 가운데 맞추고. 이렇게 했고, 네. 글꼴 설정을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트부터 세 번째 시트까지 선택 같이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트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네, 마지막 세 번째 거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그룹 됐죠? 모든 제 선택은 A하고 1하고 사이 만나는 선택하게 되면 모든 제 선택된 상태에서 글꼴력 굴림이 11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해서 설정 수정 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키 눌러가지고 전체적으로요, 네,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조건의 편집으로요, 네, 여기 그룹화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됐죠? 네, 됐고. 다시 한번, 네. 테두리부터 먼저 할게요. 테두리가 꼭 보면, 네, 문제에서 여기 라인하고요, 여기 선이 꼭 굵게 돼 있어요. 문제 출력 형태 보시면 꼭 그렇습니다. 네, 불변입니다. 여기 라인하고요, 여기 라인하고, 그래서 굵게 처리할게요, 우선. 네. 자, 굵게 처리는, B5부터요, J12까지를 블록 잡아가지고, 굵은 상자, 테두리를 적용해버리는 게 수월합니다. 그러면 위아래도 굵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13에서부터 D13까지, B13에서부터 D13까지 블록 정한 상태에서요, 놀고 있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나머지 범위 영역 꼭 이렇게 물어줍니다. 네. 이렇게 범위 잡을게요. 순차적으로. 컨트롤 키 누른 채 B14에서부터 D14와 F13, F14와 G13에서 I13 선택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이렇게 적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꼭 F13, F14X 처리하는 거 반드시 물어줍니다. F13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셀 서식 대화상자의 테두리 탭에 좌상향, 우상향 이렇게 선택하고요. 네. 네. 선은 얇게로 되어 있는 거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됐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요 범위 영역 F5에서부터 H12까지 잡아보면 오른쪽에 한 칸 다 떨어져 있어요. 1000단위 이상은 심표 적용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꼭 이렇게 나옵니다. F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잡을게요. 네, 숫자 데이터 F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쉽게 적용합니다. 홈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 있어요. 얘를 꾹 누르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붙으면서 한 칸 떨어지고 1000단위 이상은 쉼표 적용되어졌습니다. 다음 조건의 편집으로요. 네, 행 높이 1, 2, 3 행 1, 2, 3 행머리 거를 블록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숫자값 25 입력하면 무난합니다. 네, 25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아까 25를 몇 개? 3개 적용했어요. 그러면 얼마? 22. 여기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행높이 22 이렇게 확인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조건 외적인 부분에 대한 편집사항이었습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위에 보니까 그룹 설정하고 한 상태에서 지금 테두리 설정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2작업, 3작업에도 같이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요거 2작업하고 3작업만 2개 선택한 다음에 모드를 삭제를 해버릴게요. 깨끗하게. 네, 그리고 A, 열너비를 네, 1로 이렇게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작업으로 와서요. 네, 이어가지고 조건 편집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 편집은 문제 조건에 보면은 1작업 밑에 7개 동그라미 중에 첫 번째 거는 미리 완성했고요. 네, 두 번째 제목에 대한 부분요. 자, 자원봉사자 모집 및 B1에서부터 G3 중간 정도까지 오각형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이
오각형은 블록화살표의 두 번째 줄 중간단 B1 왼쪽 상단 꼭지점에서 G3까지 네, 사유했고요. 문제 요구 조건에 맞춰서 편집합니다. 네, 요구 사항이 뭐냐면은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꼭 물어줘요. 네,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은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어디에서 도형효과에서 그림자에서 바깥쪽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는 첫 번째 겁니다. 네. 오른쪽과 아래쪽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세요. 자원봉사자 무진미 신청 현황 띄어쓰기 고려해서 입력한 후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도형의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탭에서 천천히 글꼴은 굴림으로 하세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24포인트로 하세요. 24 입력하고 엔터키. 검정으로 하세요. 글자 색깔 검정. 채우기 노랑으로 하세요. 깡통 펼침 버튼. 표준색의 네 번째 노랑. 자, 출력 형태는 정렬 자체가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맞게 편집해 주세요. 세로 가운데와 가로 가운데를 클릭 해서 네, 문제 조건 맞게 완성을 했습니다. 됐죠? 네. 아, 굵게가 빠졌네. 그래서 모양이 약간 틀립니다. 굵게까지 적용할게요. 네. 굵게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바로요, 결제란 만들도록 할 건데, 토시 하나는 틀리고 요구 조건이, 결제란은 어디에다가? 이미셀에다가 아무데나 만들어도 돼.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고, 단 원본은 삭제하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아무 셀이나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깨끗한, 네, 곳으로 갑시다. 제 2작업으로 가서요, C2부터 F3영역, 여기 3영역에다가 결제란 만들게요. C2에다가 결제라고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담당 팀장 부장 입력하고 C2에서부터 F3까지 범위 영역의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추자. 맞춤의 수평 정렬 가운데. 그리고 결제는 두 개 합쳐져 있으니까 C2, C3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는 맞춤 클릭. 자, Z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네. 현재 맞춤 그룹에서 가나 대각선 사선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 명령 아이콘이 있어요. 네.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방향 자체를요. 네. 세로 쓰기를 선택을 하면 Z자가 밑으로 싹 내려가져요. 자, 모양 여기 모양에 맞춰 가지고 편집하도록 하겠는데 C열 마우스 오른쪽부터 열 너비 4 입력하고 엔터키 DEF 마우스 오른쪽부터 열 너비 7.5 그리고 이행 마우스 오른쪽부터 행 높이 17.5 3행 마우스 오른쪽부터 행 높이 40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무난한 숫자 값이라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희가 그림으로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크기 조절할 거예요. 자, 만든 요 결제란을 마우스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할 겁니다. 홈탭의 가위 밑에 복사의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 클릭. 어떻게? 보이는 대로 그림, 확인. 1작업으로 가서요, H1에다가요, 모두 붙여넣기를 하세요. 자, 끝에 요 라인 맞추고요, 네, H까지, 네, 조절점 왼쪽을 살짝 쿵 끌어가지고, 이렇게 모양 맞추면 되겠고, 반드시 원본을 지워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 작업에서 열너비 조절했던 범위 C부터 F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행 높이 조절했던 범위 2행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해서 깨끗하게 지우면 되겠고요. 네. 다음 조건으로 자, B4에서부터 J4 영역과 G14와 I13을 조항으로 채우자. 출력 형태 보면 표 머리글 영역과 봉사명과 봉사 시간 셀 선택. B4에서부터 네, J4까지 영역과 떨어지는 셀 같이 선택하겠다. 네, 놀고 있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자. 컨트롤 키 누른 채 봉사명, 봉사 시간 선택하고 채우기 조항은 홈탭에 글꼴 펼침 버튼 여기 채우기 펼침 버튼에 표준색의 세 번째 주항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네. 다음
유효성 검사 요구하고 있습니다. H14제 반드시 물어줍니다. 네. 봉사명 C5부터 C12 영역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H14제 선택하세요. 그리고 상단은 데이터 탭으로 갑니다.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자, 유효성 검사는 여기 있어요. 유효성 검사. 마우스를 올리면 위아래가 이렇게 분할이 될 건데 위에 거 클릭을 하시면 바로 데이터 유효성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 바로 실행되어지고 설정 탭에 제한 대상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꾸세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 그 다음 원본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으세요. 원본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문제에서 범위 요구하는 범위는 C5부터 C12까지 마우스를 블록 지정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참조 범위 입력되어지고 확인 버튼 클릭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여기 보다시피 펼침 버튼이 하나만 더 추가되어졌네.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상에서요 문제 초기에 첫 번째 거 바자의 보조 요거를 지금 보이게끔 요구를 하니까 요대로 하고 너비가 네, 좀 더 넓어져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열과 열 경계선 드래그 이렇게 해가지고 네, 조절하면 되겠고 그러면 위에 결제란 또 조금 더 네, 조절점 가지고 넓이를 조절해 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요구 조건 2개 남아있는데요. 네. 셀 서식 요구사항 F5에서부터 F12 영역은 숫자 뒤에 시간을 표시하라. 8이 입력되어 있으면 8시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이용해서? 셀 서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F5에서부터 F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셀 서식을 선택하세요. 자, 실행되어진 셀 서식 대화 상자에 표시 형식 탭으로 간 다음에 범주 중에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클릭. 자, 목록 중에서요, 네, 문제에서는 그냥 숫자 값 뒤에 시간 표시하도록 해.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 케이스는 그냥 첫 번째 거 G 슬러시 표준 선택을 하고 형식 입력란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문자는 상따옴표 묶음으로 해서 시간이라고 입력 이렇게 해줘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보다시피 미리 보기에서 8시간이라고 시간이 뒤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네, 확인 버튼 클릭해서 적용시키도록 할게요. 그러면 해당 입력된 내용물이 가운데 정렬됐는데 표시 화면상에서는 시간이라고 추가돼서 혼합 문자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숫자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F5에서부터 F12 영역 범위 지정한 다음에 조건 1에 보면은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해 이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네, 홈 탭에 맞춤 그룹에서 정렬을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남아있습니다. 하나가요. 점수 주는 문제. H5에서부터 H12 영역은 신청 인원이라고 이름 정의하라.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H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이름 상자요. 확인해보면 H5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수정하세요.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신청 인원 H5 클릭 신청인원 엔터키 반드시 눌러가지고 네. 펼치 버튼 눌러보면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는 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네. 이렇게 완료했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셀 선이 안 보여요. 테두리 선이. 그래서 보기 탭에 가서 보기 탭의 표시 그룹에서 눈금선을 체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선 체크 해제하면 깨끗하게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조건 편집까지 완성되어졌고요. 표서식 부분이 완성돼서 여기까지가 100점을 차지합니다. 자, ITKX의 2019년 11월 정기검정 A형 실전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함수 문제 6문제 있는데 건너뛰고 7번 조건부 서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1, 2, 3, 4, 5, 6 함수 6문제 20점 배점 120점 차지하고 7번 조건부 서식도 20점 차지합니다. 모집 인원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 적용하라.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인 모집 인원 셀은 G5부터 G12까지입니다.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세요. 클릭. 두 가지 문제 유형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현재 요구하는 문제는 막대 스타일이죠. 그래서 데이터 막대 그라데이션과 단색 채우기 있는데 모범 답안에서는 그냥 기타 규칙에서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기타 규칙을 선택해서 세서 규칙 대화상자 실행시킨 다음에 밑에요. 네, 데이터 막대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 문제에서요. 네,
녹색을 적용을 하는데 막대 스타일의 녹색인데 최소값 및 최대값 적용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선은 막대의 채우기의 색깔을요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녹색은 표준색의 요 왼쪽에서 6번째 거 얘가 녹색이에요. 녹색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위에 최소값의 종류 자동되어 있는데 펼치 모드 누르세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소값의 종류를 자동이 아니라 최소값으로 그리고 최대값도 자동되어 있는데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최대값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은 최대값. 색깔은 녹색. 확인 클릭. 네. 그러면 제일 작은 건 아예 안 보이고 제일 큰 거는 100% 채워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다음 이 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2019년도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네. 7, 8, 9, 10 4달 동안 목표 찾기 및 고급 필터 문제 나왔습니다. 네. 지금 11월달에 접어들어서 네. 5달째 접어들어서 이제 이번 2작업 필터 및 서식, 3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 나왔거든요. 오랜만에 접합니다. 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를 복사해서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조건은 같이 수행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1작업의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블록 지정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 대상이 조건부 서식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 하기 전에 조건부 서식은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작업 시트로 가서요. B2에다가요. 네, 모두 붙여넣기. 너비값이 좁아서 내용이 잘 안 보이는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 EF 경계선 더블 클릭. 네, 나머지는 보이니까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조건 보도록 할게요. 1번 고급 필터. 장소가 센터이거나 모집 인원이 1400 이상인 자료 데이터만 추출하죠. 쉽게 나왔네요. 네. 자, 우선 기준은 필드 이름입니다. 봉사 장소와 고급 모집 인원요. 네, 어디에 있냐? 봉사 장소와 모집 인원 떨어져 있네요. D2셀 선택하고 떨어진 셀 같이 선택할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라 말씀드렸죠. 컨트롤 키 누르고 모집 인원 셀 선택. 복사하겠습니다. 네, 복사. 어디에 붙여넣기 할 거냐면 조건 위치는 B13셀부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B13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할게요. 네, 컨트롤 V 눌러도 됩니다. 봉사 장소는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센터여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봉사 장소 밑에다가 센터라고 입력하면 되겠고요. 조건에 대한 두 개의 조건이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나? 연결고리를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조건입니다. 이고로 되어 있으면 AND 조건이고요. 네. 자, 조건에 따라서요, 연결고리에 따라서요, 두 번째의 조건을 입력하는 위치가 달라요. 모집 인원이 1800 이상, 이거나로 되어 있으면 두 번째 모집 인원에 대한 조건은 같은 행에다 하면 안 되고 한 칸 밑에다가 해야 됩니다. 네, 또는 조건일 때. AND 조건이면 같은 행에다 하면 돼요. 여기 센터하고 입력된 부분에다가. 자, 1800 이상, 크거나 같다 1800 이렇게 네, 조건 범위 지정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봉사 장소가 센터이거나 모집 인원이 1800 이상.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적용하도록 할 건데 문제 조건에 보면은 추가적인 필드 제한이 없어요. 네, 쉽게 나왔습니다. 바로요 고급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급 필터 적용 그 복사 위치는 B18셀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셀 포인트를 위에 있는 표형령 안에다가 마우스를 꾹 찍으세요. 그 다음에 상단의 데이터 탭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표 전체가 지금 목록 범위로 이렇게 확장해서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고급 필터에 설정해야 될 위에 결과는 현재 위치 필터가 아니라 꼭 다른 장소에 복사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는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B13에서부터 C15까지 블록 지정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B18셀이라고 지정되어 있었으니까 B18셀 마우스로 꾹 찍고 확인 버튼 클릭하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네, 데이터가요 8개 중에 4개로 좁혀져 가지고 네, 봉사 장소가 센터이거나 센터인 거 포함되고 아닌 거라 하더라도 모집 인원이 1800 이상이면 조건 만족하니까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표서식요. 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반드시요. 선행적으로
고급 필터 결과세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표스타일 보통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고급 필터 결과셀은 B18에서부터 H22 영역이고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채우기 없음은 채우기 깡통 펼치면도 눌러가지고 목록 중에 채우기 없음. 다음 표 스타일은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요게 네, 표서식요. 표서식 문제에서 물어지고 있죠. 표서식 뭘 하라고요? 네. 표스타일 보통 4요. 그러면 표서식 펼쳐부터 눌러가지고 보통의 4, 보통 영역에 하나, 둘, 셋, 넷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름값 떠요. 이렇게 이름값이 표스타일 보통 4. 이거 맞죠? 클릭. 머리걸 적용할까? 그대로 확인 클릭하면 완성됐고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제2작업 네, 필터와 표서식 80점 배점 완성했습니다. 자, 2019년 11월 정기검정 A형 실전 풀이하고 있습니다. 제 3작업으로 넘어가서 피벗 테이블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3작업 80점 배점 차지합니다. 제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제 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이렇게 조건 4개와 출력 형태 실시되어져 있는데 먼저 제 1작업 시트로 가서요. 네, 피벗 테이블 작성한 데이터 범위는 B4부터 H12입니다. B4부터 H12 선택된 상태에서 삽입 탭으로 가세요. 데이터 탭이 아니라 삽입 탭입니다. 삽입 탭의 표 그룹에 피벗 테이블 위에 거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피벗 테이블 만들게 되어 상자 바로 실행되어지고요. 피벗 테이블 만들게 되어 상자에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 기본값은 새 워크시트인데 기존 워크시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위치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꼭 찍은 다음에 꼭 문제에서 제 3작업 시트에 B2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가는 걸로 딱 고정적으로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 3작업 시트에 B2 위치 입력란에 자동으로 입력되어지고 확인 클릭.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갈 위치 잡히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작업창 뜨는데 자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살펴보면요. 네, 해당 영역 단위별 필드 배치에서 팁을 말씀드리면 요렇게 네토막 냈을 때 여기가요. 네, 행이고요. 여기가 열 레이블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ITQ 엑셀이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봉사 시간이 행 레이블, 봉사 장소가 열 레이블이겠네.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시간 보고서 필드 목록 중에 봉사 시간을 행 레이블 그리고 네, 봉사 장소를 열 레이블에다가 마우스로 그냥 끌어가지고 배치하면 돼요.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네. 봉사 시간과 봉사 장소 배치 되어졌으면 문제 1번 조건. 봉사시간 및 봉사장소별 봉사명의 개수와 신청 인원의 평균을 계산해 순차적으로 합니다. 네, 봉사명의 개수 어디다가 하느냐 필드 목록 중에 봉사명의 개수니까 봉사명 필드를 시그마 값에다가 여기다가 걸어서 놓으면 입력값이 문자인 경우에는 자동 적용 함수는 개수입니다. 봉사명 개수가 하는 건 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청 인원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네. 신청 인원 끌어가지고 시그마 값 개수 봉사명에다가 놓아요. 숫자가 입력된 데이터는 기본 적용 함수는 합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합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평균 구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정이 필요하니까 얘를요 마우스 포인트로 꾹 찍으세요. 찍으면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가 뜨는데 이 목록 중에 마지막에 있는 값필드 설정을 선택하세요.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에서요 먼저 적용 함수를 평균으로 바꾸세요. 평균으로 바꾸고 사용자 지정 이런 부분이 문제 출력 형태와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문제 출력 형태는 평균 콜론 신청 인원 갈록 구름이 단위 콜론 명이 추가되어 있는데 저희는 안 보입니다. 신청 인원까지만 보이니까 마우스 포인트 여기다 꾹 찍은 다음에 갈로 열기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기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고 갈록 구름이 단위 콜론 명 확인 버튼 클릭. 자, 해당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작업창에서요. 네, 영역 단위 배치 끝났어요. 이제 문제 조건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봉사 시간을 그룹화하라. 어떻게 출력 형태를 봐야 돼요. 그룹화할 때는요. 파악해야 될 게 제일 작은 거 6. 그리고 시작입니다. 이게 그다음 제일 큰 거 끝은 65. 그다음에 단위요. 간격이 몇 개씩 6부터 25 이렇게 돼 있고 26에서부터 45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개 단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파악한 대로요. 네, 설정할게요. 해당 여기 행 레이블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오른쪽 버튼 살짝 그룹 클릭합니다. 바로 가 메뉴에서 그룹화 대상자에서요. 시작 6끝. 네. 앞서서 최대값이 65였어요. 네. 그러면 65라고 입력을 바꿔주고 그다음 단위는 확인했을 때 20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시작 6끝 65 단위 20 한 다음에 확인 클릭하면 문제 출력 형태가 같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2번의 첫 번째 조건 끝났고 그 다음에 2번의 두 번째 조건 레이블 인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과 세 번째의 두 번째 조건 빈셀 별표 3개 표시와 네 번째의 첫 번째 조건 요 세 개를요 피벗 테이블 네, 요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설정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상자에서요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요거 체크박 체크하세요. 레이블 인셀 병합이 가운데 맞춤 꼭 물어집니다. 체크. 그 다음에 빈셀 표시 비어있는데 문제에서 별표 3개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여기다가 입력하세요. 수동으로. 별표를 Shift 키 누르고 8번 키를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행 합계 없애라 꼭 물어집니다. 유형 및 필터 탭. 유형 및 필터 탭에 총합계 표시에 행총합계 표시를 없애세요. 이렇게. 됐고요. 확인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 조건에 거의 대부분 충족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에 보면 세 번째 조건에 보면 네, 첫 번째 출력 형태 아직 정렬해 그 외에는 출력 형태 맞게 작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봉사 장소 출력 형태 정렬 재활협회센터 복지관 지읒 시읒 비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읒 기억 순으로 정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열 레이블에 있는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내림사전으로요 선택을 해보면 복지관 센터 재활협회가 재활협회 센터 복지관으로 바뀌었어요. 내림사전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문제 출력 형태와 맞게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출력 형태하고 맞춰가지고 이름 수정할게요. 행 레이블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봉사 시간 열 레이블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봉사 장소 이렇게 수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해당 행 단위별 보면은 별표가요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요. 숫자는요 이 라인을 쭉 따라 내려가 보면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1000단위 이상은 심표 스타일 제공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나오는 문제 요구 조건이니까 C5에서부터 H8까지 C5에서부터 H8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상단의 홈 탭에서 명령 아이콘 2개만 순차적으로 클릭하겠습니다. 맞춤에서요 수평 정렬 가운데 클릭 마지막으로 표시 형식 심표 스타일 클릭 이렇게 해서요 네, 피벗 테이블 프리도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요. 80점 배점 차지합니다. 자, 2019년 11월 정기검정 네, ITQ 엑셀 A형 실전 풀이 네 번째 작업 4작업 그래프 작업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작업 그래프 작업요. 조건 1을 보니까 묶어서 막 대형을 작업하라. 그럼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출력 형태 보세요. 출력 형태에 X 가로 항목과 범례 이용해 가지고요. 범례 파악해서요. 차트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 시트로 가서 1작업 시트에 데이터하고 비교해서요. 어떤 데이터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자회 보조 어디 있어요? 봉사명에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미용 서비스 바로 밑에 있고요. 멘토링 교육 바로 밑에. 경로식당 한 칸 띄우고 시설봉사 건너뛰고 경로식당 생활지원 컴퓨터 보조 여기까지 네. 밑에 성장 멘토링 빼고요. 총 8개 데이터 중에 꼭 2개 빼고 6개만 사용하는 걸로 요구가 되어집니다. 자, 정보박사가 정리해드리는 차트를 작성하는 오류 방지하는 데이터 선택법. 첫 번째, 이용하는 데이터의 표 머릿걸은 반드시 포함을 같이 시키자. 네, 그래서 봉사명도 같이 범위 잡고. 두 번째,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자. 네, 한 꾸러미를 잡자. 그러면 이 규칙에 따르면 봉사명부터 연속 범위는 멘토링 교육까지를 하나의 꾸러미로 선택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열 단위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별로 선택하자.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말고요. 네, 내려오지 말고 오른쪽 단위로 가자. 오른쪽 언어 단위는 범내 가지고 신청 인원과 봉사 시간, 신청 인원과 봉사 시간 이렇게 범죄하면 되겠네요. 네, 같이 꾸름이 행단위별.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꾸름이 마지막. 꾸름이가 4개밖에 안 나와요. 네, 쉽게 나온 편입니다. 자, 파악했으면 범위 잡을게요. 봉사명부터 멘토링 교육까지 범위 잡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세 같이 선택해야 되니까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봉사시간 모집 인원 시설 봉사 건너뛰고 3개 같은 행단이 3개 이렇게 꾸름 잡았고, 자, 삽입 탭에 차트의 세로막대형의 2차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 거. 네, 기본 차트가 이렇게 작성돼야지 데이터 선택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어가지고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세 번째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데이터 새 시트로 이동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차트 이동 명령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꼭 차트 이동은 새 시트로, 그리고 새 시트의 이름을 제4작업으로 꼭 이렇게 물어줘요. 네. 그래서 수정을 제4작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 자, 그러면 네, 제1작업 앞에 제4작업이 추가됐는데 문제 조건에 보면은 꼭 순서가 1, 2, 3, 4가 되게끔 하라 이렇게 반드시 물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이동하세요. 제4작업을 제3작업 이 뒤로 끌어가지고 옮기세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요 편집하도록 하겠는데 볼게요. 네 번째 조건입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에 스타일 12로 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차트 선택하고 위쪽 단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종류를 문제에서는요. 네. 3으로 해 세 번째 거 클릭하면 되겠고, 네. 레이아웃 3. 그 다음 스타일은 12번째 걸로 하라. 네. 차트 스타일 펼침 버튼 8개 다니니까 네. 9, 10, 11, 12. 마우스 올려보면 스타일 12 클릭. 됐죠? 다음 다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서식 차트는 글꼴 홈탭에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세요. 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11포인트로 하라. 네. 11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채우기 요구가는 차트형역에다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 메뉴 마지막에 차트형 서식을 선택. 차트형 서식 대화생자 실행되면 채우기 종류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의 종류는 파랑 박엽지는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파랑 박엽지, 분홍 박엽지, 꽃다발, 첫 번째 파피루스 4개 자주 나옵니다. 네. 문제에서는 파랑 박엽지. 닫기. 그림 채우기 흰색으로 하세요. 여기가 그림인데 흰색 채워져 있지만 수동으로 해줍니다.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영역 서식,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테마색 첫 번째 흰색, 닫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네.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요. 네. 우선 차트 제목의 내용부터 수정해 주도록 하겠고요. 차트 제목의 내용요. 차트 제목 서식, 차트 제목 네. 수정하세요. 내용. 센터 및 복지관의 자원봉사자 현황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네. 자, 제목에 대해서 문제 여섯 번째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편집하도록 하겠는데 거의 고정적인 요구 조건입니다. 네.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요.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세요. 돼 있고 굵게 적용됐고 13점이 네, 크기를 20 수정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채우기 테두리는 차트 제목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차트 제목 서식을 선택한 다음 차트 제목 서식 대화 상자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흰색으로 해 테두리 설정하세요. 테두리는 테두리 색을 실선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테두리 색 실선 선 종류 검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색 실선 검정 닫게. 다음 일곱 번째 요구 조건은 4개가 있어요. 4개. 네.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봉사시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계는 꺾어 전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하세요. 네. 계열 2개밖에 없잖아요. 네. 문제 출력 형태의 2개 계열 중에 봉사시간 요 조그만한 거 봅니다. 네. 봉사시간요.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혹시 안 보이면 이 범례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이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바꿔줘도 돼요. 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꼭 무너지는 거는 꺾어 선형에 있는 기본값인 표식에 있는 꺾어 선형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꺾어 선형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고, 밑바탕에 깔린 꺾어 선형의 점 선택하기 수월하니까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데이터 계열 서식 선택해서 꼭 보조축으로 지정하는 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축 지정하고 닫게. 보조축 지정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해당 축 부분에 숫자값이 표시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 레이블 생활지원 봉사시간 계열값을 표시하고 출력태 위치 갖게 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생활지원에 48시간 표시되어 있고 말이야 이 말입니다. 네. 생활지원은 생활지원에 어떤 걸 요구하냐면은 대상 자체가요. 네. 봉사시간 계열값은 꺾어 선형이잖아요. 네. 꺾어 선형의 생활지원 점을 선택을 할게요. 봉사지원에 지금 다른 봉사지원의 꺾어 선형도 같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얘를 선택하세요. 얘를 한 번 더 선택하면 요것만 선택됐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48시간이 추가됐는데 출력 형태는 요 점의 위에 추가되어 있으니까 위치 바꿔야 된다. 그죠? 그러면 48시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 레이블의 위치를요, 위쪽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7번째 우조건의 2번째까지 끝났고, 3번째 반드시 무너집니다. 꼭 눈금선 선스타일 파선으로 하세요. 자, 눈금선은요, 여기 수평 주눈금선. 여기다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눈금선 서식 선택. 눈금선 서식 대화상자의 선스타일 탭이에요. 선스타일 탭에 대시 종류입니다. 네, 대시 종류.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꼭 무너집니다. 선스타일 대시 종류 파선. 마지막요, 네. 축은 출력 형태 참조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로 껍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펀 200, 제일 큰 값 2000. 수정사항이 우선 최소값이 하이펀으로 표시되어지는데 문제 출력 형태는 0으로 표시되어지니까 요거 수정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은요, 네, 18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2000이니까 두 개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로값 축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축서식 선택해서 축서식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 자, 하이펀으로 표시되어지는 거는 이 숫자의 표시 형식 자체가 회계로 되어 있는 경우에요. 근데 0으로 보이게끔 하려면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큰 값이 저희는 지금 이제 2000인데 문제지에서는 1800 요구하니까 축 옵션에서 최대값을 고정으로 바꾸고 얘를요 거꾸로 1800으로 낮춰주면 되겠습니다. 네. 최대값 고정 1800 됐고, 주 단위는 200단위 수정사항 없고, 표시 형식 탭에 가서 표시 형식 탭에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꾸면 돼요. 네. 숫자로 하게 되면, 자, 하이펀이 0으로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보조 세로값 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 세로값 축 확인을 해보면 최소값 0시간, 간격이 15시간 돼 있는데 저희는 10시간 단위로 돼 있고, 제일 큰 값 60. 하나만 수정해 주면 되겠네요. 주 단위만. 보조 세로값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서식 선택한 다음에 축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네, 주 단위만 15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서식 대화상자에서요, 주 단위를 자동으로 고정으로 바꾸고요. 네, 15라고 입력하고 닫기 버튼 클릭하면 45시간, 60시간 됐죠? 네. 다음 문제 조건 7번 다 끝났고요. 8번으로 넘어가서 법내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출력 형태 참조해 보면 법내가 한 줄씩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면 법내 중에 모집 인원이 2줄 되어 있어요. 법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에서 수정이 필요한 대상 법내 이름, 모집 인원, 네, 편집 버튼 클릭. 수작업으로 직접 입력하세요. 계열 이름을 모집 인원 갈로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기 확인 클릭. 미리 보기에서 맞나 맞네 그러면 클릭. 최종적으로 수정하면 되겠고요. 네. 다음 9번 남았습니다. 네. 도형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사입하고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최다 봉사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네, 갖게 해주도록 할게요. 네. 자, 도형삽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삽입은요, 상단의 삽입 탭에 비활성화 되어 있네. 차트가 선택 안 되면 그랬습니다. 차트 선택한 다음에 도형에 설명선의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출력지 참조해가지고요, 네. 요거를, 요렇게 약간 배치 조정하고 난 다음에,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됐죠? 네. 삽입의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위치는 대충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요, 네. 여기서부터, 요렇게 끌었고, 높이값, 네. 글자 입력부터 할게요. 최다, 엔터키, 봉사, 시간. 최다, 봉사, 시간.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안에 입력한 글자에 대해서는 차트 영역에 설정했던 글꼴 맞춰주세요. 차트 영역에 설정했던 글꼴은 문제 요구 조건에 보면, 5번째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 영역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 글꼴 굴림에 11포인트로 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꼴 굴림에 11포인트.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3조에 보면 글자 색깔 검은 색깔, 채우기 색깔 흰 색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채우기 색깔 흰 색깔, 글자 색깔 검정 색깔. 그 다음에 정렬은 수평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이렇게 했죠. 마지막으로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부분은 48시간 이렇게 가리키게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졌고요.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100점 차지합니다. 차트. 이렇게 완성했어요. 네. 자, ITK 엑셀 2019년 11월 정기검정회의 실전풀이 마지막으로요. 네, 1작업이 함수 1번부터 6번까지를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자, 1번과 2번은 이렇게 세로를 길쭉하게 비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셀에 완성한 수식을 밑으로 채우는 문제 유형인데 1번 봉사 시작일 구하라. 네, 모집 인원 코드 다섯 번째 숫자를 월, 일곱 번째는 1로 하는 2019년의 연도 날짜를 계산하시오. 데이터하고 미드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데이터 함수는요, equal date 함수는 함수 인수가 연, 쉼표, 월, 쉼표, 일 이렇게 가집니다. 그럼 반응값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지거든요. equal 입력한 다음에 date, da 하면 추출함수 목록에 뜨니까 도움말도 다 떠요. 네, 그래서 함수 마법사 굳이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도는 문제에서 2019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19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고요. 쉼표, 월적인 부분을요, 문제에서 같은 행에 있는 모집 코드에 4-5번째 거 뽑아와가지고 월로 지정하라. 그리고 미드 함수 사용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MID 함수 MID 같은 행에 있는 모집 코드 입력 셀 선택 쉼표 몇 번째부터 4번째부터 몇 글자 2글자 4 쉼표 2 갈로 닫기. 자, 미드 함수는요, 문자 열에서요,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추출올까 이렇게 지정하거든요. 네, 같은 방법으로 1도 문제에서요, 요 미드 함수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블록 지정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 대신 추출하고자 하는 네, 시작 위치는 6번째부터 시작해서 2글자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네, 6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최종적으로 아직 데이터 함수에 대한 도움말이 떠있는 거는 데이트 함수가 완성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끝에 갈로 안 닫아뒀기 때문입니다. 네, 갈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완성된 수식은 이렇습니다. 네, 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적용을 이렇게 딱 시키면 네, 날짜 구해졌죠. 해당 셀 선택, 자동 체험 핸들 밑으로 드래그 쭉 하되 채우기 방식을 서식 없이 채우자. 그래야지 위에 구분선 자체가 네, 구분선 자체가 굵게 표시 안 되는데 대신 날짜가 이상하게 됐어요. 네, 이거는 표시 형식을 위에 데이터 탭에 표시 형식요. 네, 홈 탭에 표시 형식을 요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날짜 얘로 바꿔주면 제대로 됐죠. 네, 표시 형식 없게 해버리면 일반으로 숫자 값이 뜨는데 표시 형식을 간단한 날짜로 해주면 되겠고요. 1번에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자, 함수 2번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2번 문제, 순위 구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네. 신청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여라. 랭크 함수 사용하고 AND 연산자 이용해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네. J, 5셀, equal, R, A 이렇게 하면 추천함수 목록에서 랭크 찾아지고 더블 클릭, 숫자값 쉼표, 레퍼런스 쉼표 방식 물어지는데요. 어떤 걸 대상으로 순위 구하라? 신청 인원, 같은 행에 있는 신청 인원에 입력되어진 셀 선택, 쉼표. 자, 레퍼런스는 비교 대상이에요. 네. 이 바자회 보조 봉사의 신청 인원은 1450명인데 이 1450명은 다른 전체 봉사의 신청 인원들 중에서 그래서요 H5에서부터 H12까지인데 이름 정의가 되어 있네요. 네, 신청 인원이 이름 정의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어졌고, 네, 쉼표 방식은 내림차순, 오름차순, 문제에서 내림차순. 그리고 뒤에요 AND 연산을 사용해 AND 어떤 글자 윗자를 추가적으로 보이게 해. 이게 완성된 함수식입니다. 네. 엔터키 누르면 2위 해당 셀 선택, 자동차 화면들 밑으로 드래그. 그 다음에 네,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완성했고요. 2번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신청 인원은 H5에서부터 H12가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서 언제 저희가 조건 마지막 거 네, 동그라미 있었죠. 이름 정의. 그것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푼 거예요. 아니면 상대 참조 H5에서부터 H12를 달러를 열과 행합에 다 붙여가지고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작업 안 해줘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함수 세 번째 문제 풀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단일 셀이에요. 네. 자, 세 번째 문제 비정기 월 1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D-average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비정기 월 1회 모집 인원을 평균으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D-average 함수,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꼭 나와요. equal DA 하면 추천 함수는 D-average. 네, 더블 클릭.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저희 시험에서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고정적으로 B4부터 H12야 이렇게 못 박아도 괜찮습니다. 네, 다 커버가 됩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다 커버되니까 B4에서부터 H12, 그 다음 쉼표, 필드는 문제에서 평균을 구할 대상 필드인데 문제에서 어떤 평균 구하라? 모집 인원에 대한 평균 구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필드 지정 방법 세 가지인데 제일 쉬운 거 추천드립니다. 네, 모집 인원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아니면 상따함을 묶어가지고 일일이 입력해 준다든지 선택 영역 내에서 몇 번째 열이야?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6이라고 입력해 줘도 되고. 자, 쉼표. 그 다음 조건입니다. 네. 조건은 비정기 월 1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문제에서요, 꼭 요구 조건이 입력 데이터 이용해. 즉, 마우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딱 입력시켜 주겠다. 이 말입니다. 네. 활동 주의가 비정기 월 1회. 마우스로 2, 4, 2, 5 블록 잡고 갈로 닫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구해보면 1119 이렇게 됐네요. 네. 완성된 함수식. 이렇습니다. D-average. 다음 함수 4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4번 풀이 진행할게요. 봉사장수 복지관의 전체 비율 문제에 복지관수 나누기 전체 봉사장수 수로 구한 다음에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해 라고 요구되어져 있고 세부 조건은 count if하고 count a 함수를 사용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 조건을 맞춰가지고 풀도록 하겠는데요. 함수식은 equal 입력하고요. 네. 복지관 수 나누기 전체 장소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복지관 장소 봉사 장소에 보니까 네, 경호의 수가 센터가 있고 복지관이 있고 제 앞에 세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요. 네. 복지관은 몇 개야 이 말이거든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의 수는 count if라고 합니다. 네. count if 조건 범위 봉사장소 입력셀 D5에서부터 D12 쉼표 기준은요 복지관이잖아요. 네. 상따함비 묶음해가지고 복지관이라고 적어줘도 되고 이렇게 해줘도 되고 더 쉬운 방법은 그냥 복지관에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줘도 되고요. 네. 나누기는 슬러시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봉사 장소 수는 count A 함수 이용해가지고요. 네, count A 범위 영역, 네, 봉사 장소 입력 D5부터 D12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서, 네, 구한 결과값, 엔터키 누르니까 0.5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100분율로 표시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수동으로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서요. 표시 형식 그룹에서 퍼센트를 마우스로 꾹 찍어주세요. 해서 50%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count if와 count a를 이용을 한 함수식이 되겠고, count if는 조건 범위 영역 내에 기준이 이거인 거의 셀 개수, count a는 범위 영역 내에 빈 공백이 아닌 셀 개수, 이렇게 전체 범위 영역 지정할 때 네, count a로 해서 풀이합니다. 다음 함수 5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5번 문제. 최저 신청 인원수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점수 주는 문제예요. 네. 문제에서 소번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equal 입력하고요. sm 이렇게 입력하면요. 추천 함수는 20밖에 안 떠요. 더블 클릭. 자, 정의되려면 신청 인원을 이용을 하여 최저 신청 인원 구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H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 심표 제일 작은 거. 네, 스몰 함수는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작은 거를 구할까 이렇게 찾는데, 제일 작은 거, 첫 번째 작은 거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네, 제일 작은 건 467이야. 완성된 함수식은 5번 이렇습니다. 바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6번 문제. 함수 6번 문제는 고정적으로 브이루급을 묻습니다. 제14셀. 자, 문제 보면 네, H14셀에 선택한 봉사명에 대한 봉사시간 구하라 브이루급 함수. 이꼴 입력한 다음에 VL 입력하면요. 추천 함수는 하나밖에 안 떠요. 브이루급만 더블 클릭. 루급 언더바 밸류는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 심표 테이블 언더바 의뢰인은 찾고자 하는 값이 반드시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 찾고자 하는 값인 바자의 보주에 찾아보세요. 바자의 보주. C5셀이 있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여기서부터 끝셀은 H14셀로 못 박으면 됩니다. C5에서부터 H12까지요. H12까지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 심표.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영역 내에서요. 네, 첫 번째 열에서 찾고자 하는 값을 찾았어요. 바자의 보자. 그러면 이렇게 뽑아와요. 선택 범위 영역 내에 행 단위별로 딱 뽑아오면 뽑아온 것 중에 몇 번째 열 값을 뽑아올까? 문제에서요. 표시되는 대상은 봉사시간이에요. 봉사시간이 어디 있는데 선택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열. 그래서 여기 4. 마지막으로요. 네, 유사일지 정확일지. 저희 시험은 정확일지밖에 안 나와요. 자,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엔터키 딱 눌러주면 이렇게 네, 바자의 보조는 8시간. 펼치 먼저 눌러가지고 다른 걸 선택하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문제지에서는 초기가 바자의 보조니까 이대로 초기값 보이게끔 하고, 완성된 함수식 6번은 이렇습니다. 네. 완성된 함수식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네, 1번부터 6번까지 풀이 결과는 이렇게 완성됐어요. 2019년도 11월 정기검정 A형 풀이 마쳤습니다. 도움 많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